분위기를 좀 환기하고 다른 주제로 나가보겠습니다. 2020년은 정말 코로나였으면 이제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충북 예술 거의 뭐 30년씩 20년씩 우리 충북에서 현장 예술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우리 충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또 더 열어놓으면 다른 지역과 뭐 비교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좋아진다면 우리 충북 공연 예술계가 정말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뭐 화두들을 다 가슴속에 몇 가지씩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두서없이 한번 우리 충북 공연 예술계를 돌아보며 한번 문제점들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좀 얘기를 꺼내면 제가 있는 팀에서 그 연령대가 너무 높아진 게 가장 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부록의 나이 40 중반을 지금 향하고 있는데 거의 제가 막내급으로 지금 있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충북에서 저희 팀도 그렇고 충북에 있는 거의 좀 그런 문제점이 이게 지금 문제점이죠. 젊은 예술가들이 충북에는 왜 이렇게 없을까? 계속 좀 나름 고민들을 많이 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향후 몇 년간 지금 충북 지역에는 국악과가 지금 없어요. 지금 원래 서원대학교하고 청주대학교에 국악과가 있었는데 예, 다 폐지하게 되고 지금 없고 공연예술학부를 지금 재생산해낼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대학교에서 마저 없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기도 지금 힘든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 좀 타파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고민이 되고 있는 문제이긴 해요. 뭐 이거는 저는 뭐 같은 장르에서 이러다 보니 너무 정말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말 제 생각엔 저희 풍물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장르에서 지역 현장 예술가들의 노령화는 정말 뭐 다들 좀 공통되는 화두일 것 같아요. 그것에 이제 뭐 좀 지점으로 진단으로 이제 지역 교육기관 예술 교육기관의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도 한번 말씀을 좀 덧붙여주시겠습니까? 제 개인 의견은요. 지금 이제 젊은 예술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의 문제점이 지금 충청북도 내 예술대학교가 사라진 이후에 생기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지역에 예술대학교가 있으면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도 지역에서 조금씩 활동도 조금 할 수 있고 전문 예술단체들하고 교류도 하면서 자리를 조금씩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지금 현재 예술대학교가 없는 관계로 지금 점점 젊은 예술가들의 수도 줄 뿐더러 타 지역에서 이제 지역에 들어오기가 또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내용은 앞으로 모든 이제 예술가들이 혼자가 아닌 다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되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래도 예술대학이 지금 아직까지는 다 살아 있거든요, 그죠? 살아 있는데 지금 충북은 다 없어져가지고 특히 국악은 더 심하니까 지금 그래서 어디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끄집어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친구들이 내려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희 충북 지역의 어떤 가진 뭐 실력적인 부분이나 퀄리티나 아니면 뭐 그런 예술적인 깊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에 있는 분들 못지않게 더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상황이 내려오지 않는 걸 보면 좀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을 펼치는 것도 굉장히 나름 그 의미가 있고 충분히 먹고 사는 데 있어서도 지장이 없고 그럴 수 있는데 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 이건 좀 행정적인 부분도 좀 그렇고 좀 어떤 예술가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좀 행정적인 부분이 더 좀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서원대학교가 17년부터 이제 신입생을 받지 않았어요. 공연영상학부가. 그리고 이제 20년 올해 이제 마지막 졸업식을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청주대학교, 극동대학교에 이제 연극 관련 학과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뭐 청주대학교는 예전부터 청주대학교 졸업생이 청주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굉장히 적었어요. 다들 뭐 수도권 중심으로 네, 수도권에서 이제 학교로 오는 학생이 대부분이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학에서 배출한 학생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그나마 있었던 게 이제 서원대였는데 이제 서원대가 폐과가 되면서 지금은 거의 없죠. 저희 뭐 충북민희총 안에서는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몇 명이 있는데 29살 된 친구가 막내예요. 근데 제가 한번 농담으로 너 10년 뒤에 후배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그랬 10년 뒤에 후배가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되게 씁쓸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극 단체들 같은 경우에 요즘은 이제 수도권에서 워낙 경쟁이 어려우니까 가까운 충북으로 이제 이전을 해오는 극단 자체가 이전을 해오는 사례들이 조금씩 있어요. 몇 단체가 있는데 사실 그 단체들은 뭐 아직 뭐 제가 직접적으로 교류해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단체가 여기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수도권 사람들이고 수도권에서 지내면서 여기에서 활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극단 주소가 여기는 있지만 이런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지역 내에 지원금 경쟁률만 높이고 있는 좀 그런 실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는 예술 단체들한테는 우리가 더 이제 불리해진 조건이 돼버리니까 네, 그런 게 좀 안타깝고 또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괜히 또 막 좀 이렇게 쟤네 대학로에서 활동하다 왔대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지원금도 또 잘 받는 것 같고 괜히 네, 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네, 이렇게 경계시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사실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활동력도 높이고 예, 퀄리티도 높이고 해야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단체들한테 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는 좀 지양해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지양해야 지금 되지 아까 않을까 교육기관 생각합니다.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그러면 충북에 어쨌든 그 예술 교육기관으로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우리 국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전무한 걸로 충북에는 네, 좀 충북에는 전무하죠. 없습니다. 전무한 걸로 충북에는 알고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음악과라고 하면 서원대학교의 음악학과가 이제 다시 생기긴 했는데요. 생겨도 피아노하고 작곡 정도의 클래식 장르만 지금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뭐 음악 국악 통틀어서 실제로 그 4년제 종합교육기관에서 음악을 전공할 수 있는 곳은 서울대 하나가 있는 건데 거기도 피아노하고 작곡 네. 말고는 이제 없는 거고 네네. 연극은 사실은 그 청주대 같은 경우는 영화라고 해야지 맞을 거고 사실은 네, 그죠. 네. 물론 연기가 있지만 네, 연극 영화과이긴 한데 네, 영화 쪽으로 영화 워낙 쪽. 특화되어 있는 이제 과였고 전통도 그렇게 잡혀 있는 곳이고 극동대가 이제 연극 쪽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극동대 같은 경우가 이제 음성이 이제 있으면서 이 이제 충북 지역과 이제 교류하기보다는 일단 교육기관을 거기 두고 서울 쪽으로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뭐 저도 살짝 분위기는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지금 현재 없는 거. 없죠. 네네.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교육기관의 문제에 있어서? 뭐 저희는 이제 극단이 창단한 지 30년이 됐는데 아까 뭐 얘기하신 것처럼 청주대학교의 연극영화과를 이제 저희 만날 수가 없는 거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이 서울이 집인 친구들이니까 여기에서 연극을 하고 싶어도 연극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기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극단은 동아리가 기반이 된 거거든요. 충북대학교 연극 동아리가 출발점이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원들이 그래도 간혹 그렇게 연극반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관련 과들이 없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관련 동아리들도 거의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연극 동아리가 남아 있는 데가 이제 충북대학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직 저희들도 이제 30이 넘은 친구들이 막내죠. 단원들이 그래도 여러 명이 있긴 한데 그걸 생각하면 그 연극이든 뭐 풍물이든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후배들이 들어올 수 있게 여건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래 걸리죠. 한 사람의 그 뭐 무언가 무대 위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예술가가 금방 들어온다고 해서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거든요. 연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은 또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극 같은 거 한 번 하면 뭐 2달 연습을 하고 뭐 며칠을 공연하는 이런 그런 시스템인데 그렇게 몇 달을 내내 그 하나의 공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또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인 것들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받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페이를 받긴 하지만 그들은 어떤 것에 열려 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공중파라든가 이렇게 막 방송 매체 같은 것들 있죠.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회도 훨씬 적고 그 공연을 해서 받는 페이도 훨씬 적지만 줄을 서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친구가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정말 몇십 대 1을 경쟁을 뚫고 연극 공연을 하나 하려고 그렇게 경쟁이 센데 한 번 공연당 3만 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공연이 한 달 내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몇 팀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기껏 한 달을 해봐야 30만 원 정도를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연습하는데 물론 연습비 같은 것도 없고 그렇게 하는 공연인데도 수십 명의 지원자가 몰려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가 그러니까 지역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이죠. 우리는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없어요. 그죠? 물론 현재도 경제적인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영역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같이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역의 예술이 살아야 그 지역 전체가 살 수 있다라는 뭐 행정적인 그런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공감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찾으려는 노력. 그러니까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 나서서 나와 함께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제안하고 뭔가 비전을 보여줄 수 있고 찾으면 분명히 또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뒤에 오는 사람이 있어야 앞에 가는 사람도 같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 그런 어려움이 저희에게도 모두 다 숙제가 아닐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현장 예술가들의 노령화라고 얘기하는 걸 뒤집어 놓으면 그러니까 젊은 예술가들이 지역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라는 이제 말일 텐데 근데 이것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교육기관만 생긴다고 되는 일도 아닐 테고 교육기관 생겨도 이거는 그냥 4년제 졸업장만 따고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라면 사실은 지역 예술계에 크게 도움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단 4년이라는 기간을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지역 그 예술계와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있다면 이건 분명히 이제 그 끌어내는 어떤 교수님들이나 학교 안에서의 어떤 풍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있다면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친구는 여기 있다가 갈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또 자기 개인의 의지로 서울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꿈꿀 수 있는 어떤 좀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예술 교육기관이 좀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풍토를 만들어내는 차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저도 현장에 이렇게 있으면서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때는인데 나 꼰대인데 그러니까 저희 세대랑 또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 그리고 집단과 소통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아니다. 그렇죠. 그건 시대가 그럼요. 그렇게 그래서 어떤 단체에
나 가입하겠소라고 하지 않고 음. 그냥 프리랜서처럼 내가 원하는 접점을 받기를 원하지 나의 온몸을 거기에 갖다 네, 네. 그 묻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또 그들의 방식대로 존중을 하며 우리들도 젊은 세대와 또 소통할 수 있는 결합 방식들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이 서울과 지역을 구분을 했을 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공연 폐해라는 관점으로만 보면 서울보다는 지역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서울은 아주 극과 극이겠죠. 0.01%의 소수의 정말 잘 나가는 그 자본의 그 혜택을 받은 예술가들이 있고 나머지는 정말 지역보다 훨씬 더 못한 조건이 되는 예술가들이 훨씬 더 즐비한데 근데 그 안에서 그들은 희망 고문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은 픽업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하나로 사실은 모든 걸 다 치환을 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뒤집어 놓으면 지역에 있으면 픽업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이렇게 그 뭐 지방 분권화라든지 뭐 여러 얘기들 골고루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이건 단순히 예술계뿐만 아니라 모든 곳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비평 평론 보여지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지역까지 지방까지 뭐 내려오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거는 사실 어디서부터 더 좋아져야 된다라기보다는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좋아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평론이 많이 사실 사라지고 있죠. 동종업계에서도 누구의 공연을 보고 이렇게 평을 한다라는 게 사실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다 보니 어떤 작품들에서 그 비평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좀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 그 막연한 칭찬일 수도 있겠지만 좀 지역 예술가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좀 소통 그러니까 오픈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좀 많아진다면 그중에 몇몇들은 또 지역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그리고 또 이건 단순히 울타리 쳐놓고 여기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 또 다른 어떤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넘나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지금 서울 바라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가 구조적인 그러면 내내 생각해 보면 그 문화 예술이 갖고 있는 힘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영화 뭐 봉준호 감독의 그것도 그렇고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뭐 여러 장르에서 굉장히 문화의 힘을 느끼고 있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투자할 것인가 그거에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은가. 내내 좁은 우리나라 뭐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 서울 집약적으로 간다는 건 오랜 시간으로 볼 때는 지역들이 다 죽게 되면 내는 너무 좁은 땅덩어리에서 또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 그 우리도 되게 주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가 살아 있어야 내내 다양하게 튼튼하게 살아서 그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게 그 왜 우리 올해 2020년은 넷플릭스와 함께 그러니까 그 참 수많은 한국의 콘텐츠들 물론 만들어진 예술 작품들도 있지만 콘텐츠들이 눈에 띄면서 그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어떤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뭐 단순히 국뽕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제가 접하는 정보들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중국의 어떤 것도 일본의 어떤 것도 사실 한 번씩 쓰고 지나갔죠. 중국 일본 기모노 같은 거 뭐 그러니까 동양이라고 하면 일본의 어떤 것들이 보여지는 것 그리고 뭐 당연히 중국은 워낙 큰 나라이니 중국의 어떤 것 뭐 이런 것들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적인 거였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컨텐츠들이 많이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킹덤 같은 걸 보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거가 우리나라 가시라면서요. 그래서 한국 갔다 가 싸가고 막 해외 배송이하고 가 쓰고 막 이러기도 하고. 오 마이 갓. 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드라마도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그 남자들 도포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와서 킹덤이라는 어떤 하나의 만들어진 콘텐츠로 그게 소통이 되어질 때 가시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인 거고 이 한복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인 거고 그 얘기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사실은 우리 문화예술을 하지만 우리가 BTS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미 예술을 풀어가는 방식도 BTS는 다른 거고 통로가 다른 것이고 그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현재 현실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무게로 봐서 BTS는 대단한데 우리는 대단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현재 발붙이고 있는 예술가들이 좀 이렇게 좀 튼튼하게 서 있어야지만이 또 다른 어떤 훨씬 잘 나가는 제가 좀 뭐 하나의 관점으로 좀 보자면 사실은 어떤 이 충북을 좀 보고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서울은 어떤 풍물도 그렇고 뭐 다른 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굉장히 좀 그 예술을 하는 목적이 뭐 돈일 수도 있고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지만 근데 이 충북이라는 어떤 예술 제가 이제 뭐 풍물을 하고 있으니까 풍물의 관점으로 보자면 사실 돈을 위해서 풍물을 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서 얻고자 하고 거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풍물로서 풀어내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이런 그런 좀 수도권적 그런 곳을 보면 약간 좀 그게 좀 많이 결합이 되지 않았나 돈 따라 이렇게 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북이 그런 뭐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뭐 그걸로 어떻게 유명해지고 사실은 이런 지역색이 아니라 어떤 좀 의미를 담고자 하고 나의 예술 세계를 좀 펼쳐보고자 하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제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는 지금은 뭐 실패 성공 이렇게 나누기는 좀 뭐 그렇지만 젊은 친구들이 없다는 게 그걸로 나누어지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충북이라는 것이 뭔가 이게 좀 충북만의 이게 있다. 근데 그거를 아직 정확하게 이제 뭔가를 찾지를 못해서 지금 약간 좀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 거지. 근데 뭐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연극을 시작했던 그 1990년대 초에도 내내 그때도 그렇게 연극 하나를 올리기에 여유롭게 배우가 많아서 골라 쓰고 이럴 수 있을 정도 못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내 반복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얘기한 것처럼 돈을 위해 풍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연극으로 돈을 벌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예술이 그러니까 내 뭐 신동문 시인의 내 노동으로처럼 그분은 글 쓰는 게 노동이었다면 나는 내가 연극을 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일을 하는 것처럼 난 내가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고 싶어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하는 연극이 도대체 정량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일까 또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후배가 뭐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이 일을 해나갈 거예요. 그렇죠? 해나갈 거라고 저는 다짐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믿는데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랑 세대적인 그 간극이 있지요.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안에서 함께 이 일을 같이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신입단원 20살, 21살 친구들이 3명이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각양각측의 이제 나이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50대, 4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이렇게 막 층층이 있는데 융합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에 어려움을 느끼는지는 난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엄마보다 나이가 내가 많은 선배가 되어버리니까 나랑 뭘 소통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옛날에 제가 배웠던 연극할 때의 그것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그 밑에 있는 후배들은 그들이 계속해서 연극을 할 수 있게 뭘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것 때문에도 또 모르는 게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공간을 뭐 그 연극이든 라면 연극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들도 무언가의 변화라든가 생각의 좀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네, 작년 한 해 올해 한 해였습니다. 네. 근데 지역에 있다고 해서 사실은 돈을 못 벌진 않거든요. 네네. 그죠? 먹고 살잖아요 우리. 네, 굶지 않고 예, 굶지 않고 사니까 네, 오히려 부자가 아닐 친구들보다 뿐이지. 더잘 놀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죠. 젊은 친구들한테 막 부자 될 수 있다고 막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소문 내요, 막. 저는 공연 다니면서도 그렇고 네, 네. 뭐 서울에 저는 저도 뭐 그렇습니다. 잠깐 대학로에 네, 먹고 있다가 산다고. 내려왔으니까 그때 알던 그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저는 자꾸 얘기해요. 여기 오면 훨씬 더 너 돈 벌면서 연극할 수 있어. 절대 안 내려와요. 네. 네. 우리도 우리 극단을 찍고 서울로 올라간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개고생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내려올 때마다 그런 얘기 하죠. 더 유명해져서 내려와라. 아주 유명해져서 너가 어디서 유명해질 수 있었니? 극단 새벽이라고 꼭 말하고 내려와라. 유명해지질 않네요. 그들이 유명해져야 내려오는데 유명해지질 않습니다. 네, 그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지역의 현장 예술가의 노령화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 지역 그 예술 교육기관에 대한 문제들도 나왔었고 그리고 서울과 지역 간의 좀 환경, 예술 환경의 좀 차이도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술가로서의 밥벌이에 대한 어떤 환경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어렵게 만난 그 다양한 세대의 예술가들이 이제 그 소통하는 방식들을 정말로 좀 더 네. 고민해야 되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술가로서의 특수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 전반에서 모든 나는 이미 꼰대 되기를 했어 나에게 그런 모색을 요구하지 마라고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어떤 분야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생산성의 문제하고도 그리고 뭐 생산성이라고 보면 예술 작품의 생산일 테니 거기에 아주 그 직접적인 결합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뭐 이렇게 밥벌이로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밀집해 있는 서울보다 지역이 어떻게 보면 예술을 풀어낼 수 있는 환경들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다 유리하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그 지역에서 예술을 풀어낼 때 현장에서 느꼈던 좀 뭐 약간 뭐 아이러니, 좀 어려운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건 어떤 건지 한번 또. 제가 네. 말씀하면 드릴게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찾아가는 공연, 뭐 행사라든지 이렇게 하면 항상 얘기 나누는 게 이제 예술 소외 지역으로 가서 공연을 해라. 그러면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무도 없어요. 공연을 하면 시끄럽다고 해서 이런데 예산은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제 제가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이제 예술가의 부재도 관계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청주에서 공연을 어디서 하냐, 공연 너무 보고 싶다. 근데 저는 공연을 많이 다니는데 뭐 사람 없는 데만 찾아다니니까. 근데 사실 청주 중심가에서만 이 공연을 다 몰아서 한다고 해도 서울 뭐 경기권 뭐 외에는 청주 자체가 문화 소외 지역으로 이미 뭐 인식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예술가 분들도 떠나는 상황도 여기에 연관이 있다고 봐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대학로 같은 뭐 이런 게 있는 게 근데 충분히 저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뭐 문화 소외 지역이 어딘가 또 정말 예술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 아니면 아예 예술을 다 중심가로 몰아놓고 여기서 청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장소를 만들어서 뭐 하나가 되면 분명히 저는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는데 충분히 여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인구도 뭐 80만도 넘고
충분히. 근데 그 청주하면 대표적인 예술하는 장소 없어요. 그래서 요거가 좀 이런 부분하고 다 연관이 좀 있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두 가지 지점이 동시에 지금 두 가지 지점을 함께 갖고 있는 화두인 것 같은데 일단 그 공적 기금이 드는 일들의 효용이라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일을 정말 잘 보이게 만드는 일도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을 살찌우는 일을 하는 것들도 정말 공적 기금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만 자꾸 빌드업 해버렸었을 때 사실은 주변이 무너져 내리면 그 보이는 곳 나중에 무너져 내리는 결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정말 우리가 기획서에서 내는 문화 소유지역의 향유권을 진작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그 너무 많이 써봤던 말들이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 예술가들도 이게 내가 요 돈 받았으니까 어디든지 일단 실적 한번 남기고 와야지라기보다는 정말로 그 본질에 좀 딱 이렇게 천착해서 정말 내 예술이 어떤 사람들에게 삶을 통틀어서 현장에 이 찰나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본질을 좀 제대로 실현시키려고 하는 기획, 어떤 모색 이것들이 피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명백히 직접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 방식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분 함께 말씀해 주셨던 이게 그냥 이렇게 분산시켜 놓는 것들이 아니라 공연 예술가들이 좀 더 이렇게 그 창작의 욕구나 공연의 어떤 그런 통로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내내 이제 우리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죠. 공연장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청주 같은 경우가 청주가 충북 통틀어서 인구 대비 공연장이 사실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들 다들 아시겠지만 공연을 할 만한 공연장이 너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이든 대공연장이든 그 대관하려고 하면 전부 다 이제 아침에 난리 딱 나죠? 그죠 빡 이렇게 하려고 하면 빡 벌써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런 애들 다들 이제 경험하시고 이제 그러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좀 해결책들이 동시에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저는 잠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연 예술이 좀 더 이렇게 그 환경이 좋아지려면 아까 공연장 얘기 그리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 같은 것들이 좋아지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까 뭐 행정적인 지원과 뭐 자금적 지원들이 좀 명확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찾아가는 그 소외지역 같은 경우가 정말 작은 금액이고 소수의 관객들을 만나는 일이지만 정말 요 순간의 경험이 인생을 좌우하는 예술 경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공연을 만들어서 나의 창작 욕구를 풀어내는 사업만큼이나 예술가들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이게 예술 현장의 어떤 평가를 너무 정량적 평가로 하는 것들에 좀 경계를 하는 편이거든요. 맞습니다. 5명 놓고 공연했다 그러면 5명 놓고 공연했다고?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거야? 뭐 이런 평가들이 나와지는데 실제로 5명이 정말 우리 말만 아니라 뭐 두당 100입니다 뭐 이럴 수 있는 것처럼 500명 모여있는 공연장보다 훨씬 뜨거운 교감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예술 현장을 찾아내는 것도 예술가들을 좀 몫이어야 될 테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봐줄 수 있는 어떤 또 행정의 몫도 있어야 될 거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얘기들이 이제 좀 많이 생각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또 얘기를 좀 다른 주제로 한번 환기시켜 볼까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또 우리 충북에 보면 충북의 청주라고 부를 수도 있고 충북도 그렇고 이게 공연 예술 축제가 사실 좀 부재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꿈입니다. 아주 로망입니다 우리. 다들 한번 펼쳐보고 싶은 사실 이거는 어떤 예술가들이 기획을 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그게 더 훌륭한 모습도 사실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좀 행정력이 좀 바탕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그 좀 관에서 하든 어떤 뭐 재단에서 하든 그런 거를 기획을 했을 때 그분들께서 축제가 괜찮겠다라고 좀 충분히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좀 돼야 되는데 실제 공연 예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그
사실 들어가는 좀 막대한 자산, 예산, 뭐 그런 것들도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충북에는 그걸 열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단체들도 있고 그런 예술가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죠?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지역에 워낙에 많은 축제들이 있지만 그 축제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축제는 찾아보기 참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아주 짧은 기간 근대화를 이루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눈앞에 있는 급급한 것들을 해결하기 바쁘게 지금까지 역사를 쌓아 올렸던 나라이라서 어느 나라보다 뜨겁긴 하지만 사실은 어느 나라보다 좀 이게 건들건들 문화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공연예술 축제 얘기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공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좀 더 훨씬 더 열광적인 환호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충북만큼 그 정말로 그 이렇게 어떤 한 분야에 이렇게 메카가 될 수 있는 곳도 참 드물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 오가기 쉽잖아요. 너무 오가기 쉽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산업화만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1시간 거리 내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충북에서 좀 하드웨어만 조금 더 제대로 갖추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어떤 알력이나 뭐 아까도 얘기했던 거 정량평가 거기 몇 명 왔니? 그래서 돈 얼마 벌었니? 이런 그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효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한 10년 15년 해서 100년간은 200년간은 축제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충북에 있는 공연예술가들이 좀 합심해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그 건의도 하고 그리고 함께 또 이 축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걸로 보면 너무 환상적인 일일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네네네. 코로나가 한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당면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잠깐 공연장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 공연의 축제보다 더 앞서는 건 공연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 모았을 때 공연장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곳곳에서 작은 공연은 소공연 극장에서 하고 다양한 거리 공연은 안전이 보장된 거리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중급 공연은 중공연장에서 하고 이게 그죠? 이게 큰 일면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공연들은 또 대공연장에서 하고 뭐 이런 하드웨어들이 만들어져야지 판도 벌릴 수 있는 거라고 보면 일단 먼저는 공연장 장소의 먼저 문제가 네네네 하드웨어 문제들도 해결을 하고 엄청난 이야기가 여기서 막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정말 코로나가 좀 물러가서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을 때는 공연예술 축제 같은 것들이 좀 더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키워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이거 들고 지금 시청 도청 찾아가요. 우리 영상 보내드리는 걸로. 네네네네네. 네, 또 재밌습니다. 또 다른 혹시 뭐 또 우리 또 화두를 삼았으면 좋겠다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한 2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네. 뭐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살살 배가 고파지네, 그죠? 네. 근데 우리 이제 한번 그 전에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공연예술 축제 관련된 얘기도 했었지만 이게 충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충북 예술가들의 손으로, 충북 예술가들의 머리로, 충북 예술가들의 땀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가 이건 정말 앞으로도 어떤 큰 뭐 축제라든지 충북에서 어떤 예술 현장이 벌어질 때 좀 원칙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가지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다들 우리 그런 거 지역에서 한 30년씩 그죠? 뭐 이렇게 이게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현장에 있는 관객들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뭐 충북에 지원금이 준다더라 해서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연고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관객을 만들고 하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했는데 실제로 어떤 그 큰 일들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 되면 충북 예술가들은 여지없이 배제가 되죠. 그러니까 뭐 글쎄 뭐 프로필에서 밀리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현장의 얘기를 듣습니다 하고 가면 간담회 한번 하고는 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그 얘기는 끝인 거죠. 뭐 워낙 하려고 했던 방향대로 그냥 가는 거고 그럴 때마다 와 나 지금 뭐야 자리 메꿔주는 거수기 한번 하고 온 거야 뭐야. 그래서 이걸로 충북 예술가들 목소리 들었다고 생색내는 거지.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이거 글쎄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어떻게 좋아질지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어져서 정말로
충북 예술가들의 힘으로, 충북 예술가들의 고민으로 현장이 메꿔질지는 모르겠는데 좀 현장 우리 그 충북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근데 대신에 그러려면 우리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예술 현장들도 당장 내 작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찾아보고 디다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상황이 좋아졌을 때 5년 뒤에 충북에서 정말 우리가 꿈처럼 공연예술 축제 같은 판이 벌어지면 우리 한 명 한 명의 경험들이 다 녹아들 수 있는 그런 그 것들이 될 수 있게끔 각자 좀 준비도 해야 되지 그런 면에서 않을까. 제가 하나 좀 덧붙여보면 이게 사실 공연 같은 그러니까 저희 팀의 얘기를 좀 드리자면 사실 충북에서 공연하는 일이 적어요. 외부에서 공연하는 것보다. 초청 공연이 네, 많으신 초청 거죠. 공연이.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저희 팀들을 약간 뭐 소외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좀 그런 표현 예 약간 충북에서는 좀 덜 찾는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더 저희 팀을 부르고 싶어서 예 막 좀 그렇게 막 스케줄 물어보고 예산 막 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오히려 저 그 충북에서는 오히려 약간 좀 소외라는 단어밖에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서 약간 섭섭할 때가 좀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좀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역 사람들을 약간 좀 더 이렇게 멀리 거리두기를 자꾸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꾸 소외를 하다 보면 등잔이 꺼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약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지역 축제를 보면은 이게 뭐가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컨택해서 이제 예산 주고 이쪽에서 이제 집행을 하고 예술가들을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 지역에서 공연하는 횟수보다 외부 축제나 가는 게 더 많잖아요 지금. 근데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예산이 이제 크고 이제 그 전체 총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이제 계속 바뀌는데 다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크면은 다 서울. 그리고 정말 마지못해 예산이 정말 적든가 아니면 이제 지역 예술가들 챙기는 척하면서도 결국에는 정말 애매하게 그냥 대충 꽂아 넣는 약간 형식의. 변두리에서 네. 공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뭐 이게 그런 구색 맞추기.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에서도 충분히 그런 대형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이제 중간인 건 위에 건 이게 어디서 생각의 차이인 건지 다 무조건 서울에서만 맞는 것 불러와서.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전문가의 그 지역성과 이게 분야성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예술 전문가들이 예술 행정과 예술의 현장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조언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충북의 예술가들이 충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가장 충북을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북 현장에서 충북 예술가들이 예술의 어떤 현장에 좀 더 우리들의 그 노하우들과 그 경험들을 좀 쏟아낼 수 있는 창구들이 만들어지기를 앞으로 더 좋아지기를 그 부분은 정말 네. 다들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너무 긴 시간 네, 마스크를 끼고 네 이렇게 2020년 마무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 함께 모셨을 때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겠나 그냥 이렇게 돌아오면서 한마디하고 예 잘하셨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더니 너무 뜨거운 논의들 이게 저희들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2020년, 2022년, 2023년 계속 저희들은 충북에서 공연예술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네. 우리 제가 지난번에 한번 슬쩍 네네네. 슬쩍 네 준비됐나요? 네네네. 근데 너무 길 텐데 괜찮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우리 그 현장에서 30년 우리 연극하신 김옥희 선생님의 낭낭한 발성과 네, 마스크 써가지고 호흡으로 낭낭해질까 여러분들께 모르겠습니다. 이후의 삶들은 더 행복하게 여러분들과 만날 거라는 약속을 드리며 일단 먼저 저희는 안녕 인사를 한 다음에 우리 김옥희 선생님께 마무리 퍼포먼스 신앙성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카메라를 보시고 자 2021년, 2022년도 저희들은 충북에서
활발히 공연 예술을 펼치겠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인사할게요. 시작.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저희가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끝에 충북의 아주 멋진 시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정환 시인의 아주 따끈따끈한 시집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라는 시집에 나오는 사람 대접이라는 시 제가 한번 읽는 걸로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 대접. 군산 신시도 무녀도 건너가는 새 다리 아래 물가에 이름도 간판도 없는 포장마차. 일생에 먹고 사는 일 외엔 관심을 두어 본 적 없는 무표정한 노인은 밖에서 말없이 굴을 까고 바깥 노인은 어린 손자와 안팎을 들락거리며 구시렁구시렁 천막을 여미고 젊은 딸이 화들짝 쫓아나와 손님을 맞는다. 25,000원 한다는 낙지볶음을 주문하고 김국을 먼저 달래서 소주를 홀짝거리는 동안 굴을 까던 안노인이 주방으로 들어간 후 도마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식구가 있는 대로 부산을 떨더니 이윽고 젊은 딸이 접시를 들고 나와 놓으며 머뭇머뭇 노모의 말을 전한다. 마침 양배추가 떨어져 못 넣었으니 2만 원만 받으란다고. 먼 타지에서 하루 다녀가는 뜨내기 여행객이 그걸 꼭 넣어야 하는 건지 알 리도 없건만. 묻지도 않은 걸 털어놓고 음식값을 덜 받나 어이없어 하다가 문득 생각하니 그게 사람 대접이라. 누가 알건 모르건 내가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했으니 제 값을 받을 수 없다는 마음. 그게 사람을 대하는 정성이라. 일생을 갯벌에 기대 풀칠해온 늙은이일 망정. 사람을 대하는 정성이 그래야 한다는 걸 부처님 믿듯이 믿어서 절대 변치 않는 마음. 그만한 조미료가 또 있으랴 싶고 또 뭘 하나 덜 넣는데도 맛은 빠지지 않을 듯하고 참 잘 먹었다는 공치사가 앞서 건너가는데 비로소 멋쩍은 웃음을 보이는 안노인. 염치가 하도 귀해서 사람 된 것이 스스로 대견했던 그 한낱.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충북의 모든 예술가들도 이런 따순 사람 대접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